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월 10일 오늘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6월 9일 단 하루 만에 SK하이닉스가 무려 15.91% 급반등했습니다. 같은 날 삼성전자는 8.97% 상승했죠. 15.91%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단 하루에 16% 가까이 오르는 모습은 정말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SK하이닉스가 그 직전 3거래일 동안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무려 20.23%가 빠졌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19.08% 빠진 것보다 더 큰 폭이죠. 단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20% 폭락, 그리고 16% 가까운 급반등. SK하이닉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 SK하이닉스가 다른 어떤 종목보다 큰 변동성을 보였는지, 왜 전문가들이 지금이 바로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지,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위치가 왜 이번 사이클의 결정적 변수인지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폭락의 원인부터 정리해드리죠. 이번 폭락의 출발점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지난 6월 4일 미국의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인공지능 칩 매출 전망치가 시장 기대였던 172억 달러에 못 미치는 160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이 발표 직후 글로벌 투자업계에서 반도체 고점론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마이크론은 13.25%가 빠졌고 6월 5일 우리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무려 9.92% 급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반도체의 직접 수혜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고점론에 더 크게 반응한 거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보고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난 6월 3일 프랑스 투자은행 BNP 파리바가 보고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평균 판매 가격이 올해 중반에 고점을 찍은 뒤 내년부터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고 중국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이 이어질 거라는 논리였죠. 메모리 가격 사이클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도가 더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 베라루빈에 들어갈 소캠이라는 부품의 공급 물량이 약 49% 급감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SK하이닉스의 직격탄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메모리 파트너이기 때문이죠. 만약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 인공지능 플랫폼 수요가 줄어든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회사가 바로 SK하이닉스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특히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매도세에 힘이 말렸습니다. 그러면 진짜 반도체 사이클은 끝난 걸까요? 전문가들의 답변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먼저 BNP 파리바 보고서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종욱 삼성증권 반도체 담당 연구원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2024년 6월에 세콰이어 캐피탈이 처음으로 인공지능 거품론을 제기한 이후 월가에서 주기적으로 고점론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이클의 고객은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향후 10년의 성장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견고한 수요층이라고 강조했죠.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죠. 한 회사당 매년 수백억 달러 단위입니다. 이 회사들이 왜 그렇게 돈을 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경쟁에서 한 발 뒤처지면 향후 10년 동안 인공지능 시대의 주도권을 잃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수요는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진다고 줄어드는 수요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늘어나는 수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빅테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품이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그리고 그 HBM 시장의 최강자가 바로 SK하이닉스죠. 국내 반도체 연구원의 분석은 더 결정적입니다.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의 Y1 가동은 일러도 내년에야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의 P5 공장도 마찬가지죠. 즉, 올해는 새 공장에서 메모리가 쏟아져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이미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내년에 더 심각한 공급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회사가 직접 공급이 모자랄 거라고 말하는데 가격이 갑자기 꺾일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은 수요가 폭발적인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두세 곳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여기서 또 하나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평가지표 비교입니다. BNP 파리바 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7.1배입니다. 같은 시점 삼성전자가 7배, 미국 샌디스크는 10.3배, 마이크론은 10.8배에서 거래되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경쟁사인 마이크론보다 35% 가까이 싸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BNP 파리바조차도 보고서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투자 매력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고점론을 제기한 보고서에서조차 한국 반도체는 싸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중국발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한 답변도 명확합니다. 국내 한 운용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은 수율과 품질 측면에서 아직 한국 업체들과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중국이 DDR4와 일부 DDR5 같은 범용 디램 생산을 늘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핵심 경쟁 분야인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는 건 아직 먼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SK하이닉스에게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HBM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입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비싼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HBM 대부분을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죠. 중국이 범용 디램을 늘려도 SK하이닉스의 진짜 경쟁력인 HBM 시장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패닉 요인이었던 소캡 논란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보도를 처음 낸 미국 반도체 공급망 전문조사업체 세미애널리시스의 창업자 딜런 파텔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X 계정에 이런 글을 올렸죠. 이번 보도는 수요 둔화 신호가 아니며 시장이 과민 반응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후 그는 대만 컴퓨텍스 행사에서 SK하이닉스 부스 사진까지 게시하며 추가로 해명했습니다. 시장이 잘못 해석한 것이고 실제로는 SK하이닉스의 위상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직접 보낸 거죠. 여기에 더해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해외 투자업계도 이 소캠 논란에 대해 우려를 일축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발간했습니다. 대신증권의 류형근 연구원은 더 강력한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엔비디아 관련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가 내년에 290억 기가비트 수준으로 올해보다 61%나 증가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61% 증가입니다. 시장이 끝났다고 외치는 와중에 정작 가장 큰 고객인 엔비디아와의 거래 규모는 1년 만에 1.6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국 기업의 거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HBM 공급의 절대 다수를 SK하이닉스가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BNK 자산운용의 이건민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장세는 작은 악재에도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중장기 반도체 업황을 고려하면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는 겁니다. 운용사 대표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죠. 스페이스X 상장, 빅테크 유상증자, 11월 미국 중간선거 같은 각종 노이즈로 글로벌 유동성이 쉬어갈 수는 있지만 반도체주가 지금처럼 많이 떨어졌을 때가 좋은 저점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분명합니다. 업황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새 공장은 일러도 내년에야 가동되어 공급 부족은 더 심각해질 예정이고 한국 반도체는 여전히 미국 경쟁사 대비 30% 이상 저평가 상태이며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한 HBM 시장은 중국이 따라올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과 과민 반응성 패닉에 휘말려서 단 3일 만에 20%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만에 16% 가까운 반등이 나왔죠. 자, 그러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단기 노이즈에 흔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펀더멘털을 믿고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시겠습니까?